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심장인 반도체에 관련된 인프라 총괄 조직을 동탄에서 평택으로 옮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지금 메가 클러스터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TSMC처럼 기가팹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하반기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갔는데 이종 회장이 참석을 안 합니다. 지난 8월인가도 전략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들어갔어요. 단순히 보고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삼성전자가 더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룹 총수가 반도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최태원 회장처럼 SK 그 회의에 그냥 들어가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그룹을 좀 이끌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오후쯤 한 5시인가 그때쯤 돼서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을 25년도 상반기 중으로 화성 동탄에서 평택 캠퍼스로 이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화성, 기흥, 동탄 쪽에 PAPE 기술직들이 평택 캠퍼스 이동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요. SBS BG 이민우 기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했었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에게서 가장 큰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의 기가팹에 비하면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를 글로벌 기가팹으로 좀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제조 엔딩 인프라 총괄이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직무속의 인프라 기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와 일반 건축물 신축 및 유지 보수.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의 신축과 유지 보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 캠퍼스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P5를 건설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P4도 지금 마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죠. 전력 공급이라든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 UPW라 그러죠. 가스라든가 케미컬 화학이죠. HAVC 이거는 뭐냐면 전기예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유지 보수 등을 직무한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모든 겁니다. 이 인프라 총괄팀을 동탄에서 평택 캠퍼스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다 이런 일들입니다. 건설 기술, 그 다음에 가스 케미칼 기술, 전기 기술 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캠퍼스 옆에 보면 P1, P2 옆에 보면 유틸리티 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P3, P4에는 유틸리티가 복합동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프라 총괄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평택 캠퍼스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우리 평택이라든가 고덕 신도시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정말 즐거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심장부라고 불리는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을 동탄에서 평택으로 이전한다. 동탄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 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평택 사람들, 고덕 신도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글로벌 인프라 총괄은 에너지 관리부터 설비, 투자, 유지 보수, 안전 환경 관리, 반도체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조하는 조직이고 반도체 생산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디 이 인프라 총괄팀이 내려와서 평택 캠퍼스의 P5가 내년에 시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상반기에 내려와서 적어도 하반기 시작할 때 P5를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택 캠퍼스 팹은
부지 면적만 289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의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게 전세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의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생산의 무게축을 차세대 메가팹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메가보다는 기가팹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찍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우리 고독 달팽이 부동산의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늘 요게 이제 기술 이동이고, 요게 P1입니다. P1이고, 요게 P1 사무동, 그 다음에 복지관, 요게 P2 EUV입니다. P2 EUV. EUV가 있고, P2는 사실 여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P3가 있고, P4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최신 팹입니다. 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DS 부분은 글로벌 인프라 총괄 조직을 현재 동탄에서 25년 상반기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안을 확정했다, 뭐 예정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동탄에 위치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벨트, 기흥, 화성, 평택,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중심이 평택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생선 시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평택으로 옮겨온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처음에는 단순한 그 생산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본진인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작은 기흥 캠퍼스 했었죠. 지금 여기도 이제 NRDK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는 이제 R&D가 중심이 되겠죠. 생산은 이제 평택 캠퍼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성 캠퍼스에는 이제 뭐 파운드리, 메모리, 로직도 있고 낸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캠퍼스, 후공정인 온양 캠퍼스, 천안 패키징 캠퍼스가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보면 반도체 격차 전략을 이제 하고 있는데, 25년의 메모리 가격 하락, 그러니까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쏟아 놓으니까 레거시 반도체로는 지금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또 이제 새로 하는 거고, HBM도 지금 엔비디아의 코어 통과를 지금 못하고 어려움을 일겠는데, 여기 생산 확대를 예상하고 있고, 자, 이게 사실은 오늘 파운드리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번은 제가 파운드리 얘기를 할 거예요.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조만간 되겠죠. 그 다음에 평택 5공장 공사 재개 검토를 돌입했다.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겁니다. 5공장이 지금 언제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인프라 뭐 총괄 이렇게 내려온다 해도 사실 평택을 고독 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P5 건설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노스라든가 이런 거 경쟁력 강화를 해야죠. 엑시노스 뭐 2,500은 지금 어렵겠지만 내년에 뭐 2,500 엑시노스 2,500가 G플립에 들어가고 또 엑스노스 2,600에 또 이렇게 성공을 해야지만 삼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지만 갈수록 반도체 산업이 클러스터화 되면서 집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평택 캠퍼스 중요성이 급부상한 거예요. 그래서 평택을 살려야만 삼성전자 반도체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 캠퍼스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 대만의 일을 본다면 대만 TSMC 팹이 밀집된 타이난 지역이 기가팹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메가바이트는
이게 뭐냐면 1024배예요. 그러니까 메가팹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가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기가팹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만의 이제 대만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타이난입니다. 타이난 시티죠. 여기에 보면 팹이 6, 14, 18, 그 다음에 12 팹이 있어요. 여기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가장 중심이죠. 여기를 기가 팹이라 그러는 거죠. 여기 타이중이고 여기가 이제 신주 과학단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의 구도시죠. 타이난이죠. 그렇게 이런 것들로 여기 가오슝에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워낙에 이제 산맥이 높은 산이 있어서 이쪽에 동쪽이 아닌 대만은 이제 도시가 이제 서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벨트가 TSMC의 반도체 벨트는 이렇게 이제 쫙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화성, 기흥, 그 다음에 동탄, 그 다음에 평택, 운양, 탕정까지 이렇게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심에 평택 캠퍼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글로벌 인프라 총괄 이전을 시작으로 다른 조직도 평택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직도 평택으로 온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반도체 부분에 이제 부문장으로 오신 전영현 부회장이 지금 동탄에 있는 PAPE들이 생산 기지 옆으로 평택으로 내려가라.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택에서 집을 사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캠퍼스에는 D램과 3D 낸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로직도 생산하고 있어요. 참 요게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겁니다. P1하고 P2는 메모리 중심입니다. 낸드하고 이제 D램이 돼 있는데 현재 리트로피 중입니다. 특히 요게 이제 메모리 중에서도 D램을 뭐 14, 그다음에 뭐 16, 18 이런 레거시 D램 라인을 다 없애버리고 원B, 원C, 그다음에 26년부터 원D까지 D램을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트로핏을 하고 있습니다. 리트로핏이 뭐냐면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3 페이지 2는 이제 GAA 3나노를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페이지 1, 페이지 3, 페이지 4는 D램과 낸드를 생산하고 있고, P4에는 최선단 낸드, 요게 이제 페이지 1을 이제 P4 이제 F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게 이제 최근에 바꿨죠. 이제 P4 H로 바꿨죠. H는 이제 하이브리드 팹이 된 거죠. 그래서 낸드하고 D램을 생산을 할 예정인 거죠. 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P4의 이제 생산 배치도 온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페이지 1인데 여기가 이제 낸드 플래시로 하기로 예정을 했다가 사실은 이걸 전체로 메인 팹으로 해서 전체를 가기로 했었는데 이걸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 여기는 낸드, 여기는 D램 이렇게 되고, 지금 페이지 3는 굉장히 공사가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제가 현장에서 어제도 듣는 소식은 굉장히 기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페이지 4입니다. 페이지 4고 페이지 2는 26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거는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의 내부 마감 공사들도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P5 라인 시설 투자 역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5 생산시설. 자, 밑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도 다 가동을 하고 있고, P4는 지금 마감 공사를 좀 전에 했던 대로 하고 있고, 문제는 여기죠. 여기 P5를 지금 셧다운 돼 있는데 이걸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P6는 언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여기다 패키징까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이 P5에 대한 그 건설 그 셧다운 된 게 다시 재개되는 것이 인프라 총괄 이 조직이 내려오면서 인프라니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P5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이제 17일 날 이제 DX라든가 여기는 이제 그 통신 쪽이죠. 모바일, MX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DX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고, 내일 이제 반도체 DS 부분이 순차적으로 글로벌 모임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안 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메모리 가격 하락 예상 속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레거시 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첨단 메모리로 갈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높은 HBM의 생산 구조를 재편해야 됩니다. 빨리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만일 본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 뭐 TC 본드를 지금 도입을 하던가 신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고, 삼성만의 독자적인 파운드리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2부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보조금 확정 이후 현재 생산 물량을 점검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룰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디램을 비롯해서 메모리 가격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에이프릴 우라고 트랜스포스 수석 부사장의 얘기를 한번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25년에 D램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 상반기엔 오히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가는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할 것이다. 그래서 평택캔버스에도 1A, 1B, 1C D램, 향후 26년은 1D D램으로 해서 리트로 PC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HBM 생산 물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물량 깡패라고요. 월 17만 장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HBM 제거도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파운드리 사업부도 전략 변경이 예상된다. 레거시 파운드리 괜찮습니다. 레거시 D램이 문제지 레거시 파운드리는 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나노 차세대의 선단 공정 개발도 중요하지만 5나노, 그 다음에 7나노, 14나노, 10나노 이런 공정이도 레거시 파운드리에서 돈을 벌어서 첨단 그 파운드리에다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삼성은 항상 그랬어요. 레거시 D램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첨단 D램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레거시 쪽에서 수익을 내서 첨단 쪽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이런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여기 부문에 한진만 사장이 대표로 오면서 파운드리 전략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눈에 떡쏙 들어오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할 겁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이 사무실 이전을 마쳤습니다. 우리 송탄 출장소에 이전 신고를 하고 새로운 등록증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해리움 비즈타워 2차 307호의 지하 주차장에 파킹하시면 3시간 무료 가능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좀 전에도
우리 손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동산인지 반도체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그다음에 고덕 신도시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반도체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봐야지만 어떻게 투자하는 방향이 나오거든요. 역시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지금 많은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흐름을 잘 모르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모르면 투자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을 고덕달팽이는 충실히 할 것입니다. 고덕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